다시 피어나는 인생 60대. 누군가는 이 시기를 인생의 황혼이라 표현합니다. 한편에서는 쉼표와도 같고 어떤 이들에게는 마침표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레 묻는 그 말 속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그 자유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자라 각자의 길을 가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과의 거리도 점차 멀어집니다. 문득 거울을 보면 주름이 조금씩 깊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쳐가곤 하지요. 이제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는 결코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쉼표 뒤에 이어지는 새로운 문장처럼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가족과 일, 사회적 책임 속에서 달려왔다면 후반전은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젊은 시절 바빠서 미뤄두셨던 꿈이 있으셨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나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여행을 떠나고 싶으셨나요? 그 시절엔 생계를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와 집을 오가는 바쁜 일상에 치여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것들입니다. 이제는 그 꿈들을 하나씩 꺼내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사람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한동안 바빠서 잊고 지냈던 동창에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니?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깊이 따뜻함이 퍼질 수 있습니다. 60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경쟁이 아닌 공감과 이해로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함께 젊은 날을 보냈던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걱정도 있지요. 돈에 대한 고민, 건강에 대한 불안, 때때로 느껴지는 외로움. 그러나 이러한 걱정들이 60대 이후의 모든 시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기보다 현재 가진 것 안에서 슬기롭게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 경험과 재능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아이 돌봄, 요리, 상담, 손재주를 살린 일 등으로 다시 작게나마 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점검받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등산 등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 건강입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찾아올 때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만의 취미를 찾아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꽃을 가꾸고 손글씨를 써보고 여행을 계획하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60대는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일이 새롭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젊음을 놓치지 마시고 내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후회 없는 노후를 꿈꿉니다. 하지만 인생 선배들은 말합니다. 퇴직하고 나니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건강, 돈, 인간관계, 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노후를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 선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함께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6가지의 적, 그리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해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가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시니어 트렌드 전문가이자 은퇴 전문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은퇴 후 맞이한 뒤바뀐 일상과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대처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50대 늦어도 60대에는 꼭 실천해야 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노후 대책 비법입니다. 노후에 내가 겪게 될 모든 문제나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막연했던 노후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노후를 망치는 6가지의 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늦어도 60대에는 꼭 해두어야 할 일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은퇴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좀 해둘 걸.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후회가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현역 시절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나게 남을수록 늦은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55세에서 74세에 은퇴한 남녀 1000명에게 퇴직하고 나니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가? 다시 현역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먼저 건강 분야에서 후회 막급한 1위는 뜻밖에도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거리였습니다. 이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은 반감됩니다.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의치 등은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게 살림에도 타격이 큽니다. 은퇴자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은 치아를 방치하기 쉽지만 그 대가는 실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둘 걸. 3위는 평소 많이 걸을 걸. 4위는 폭식하지 말 걸. 5위는 간식을 자제할 걸. 6위는 두발 관리 좀 해둘 걸. 7위는 담배를 끊을 걸. 8위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둘 걸. 9위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많이 웃을 걸. 10위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걸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돈과 관련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역시 저축이 좀 더 많이 저축해 둘 거리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연금만으로 꾸려가는 노후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 매체 중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연금 외 3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은 필요하다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비에 1,000만 엔, 자녀 결혼 지원비와 주택 수리비 등에 2천만 엔이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매달 나가는 주택대출 잔금에 대한 은퇴자들의 후회는 그야말로 절절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삶의 대출 부담은 가히 치명적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후회도 만만치 않았는데 자녀를 향한 재정 지원은 대학교까지만, 유학은 자력으로는 식으로 한계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은퇴 선배들은 당부했습니다. 돈과 생활 분야 후회 막급 탑10. 1위는 저축을 좀 더 많이 해둘 걸.
2위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볼 걸. 3위는 가고 싶은 곳에 자주 여행할 걸. 4위는 연금 생활에 맞게 생활 규모를 줄여둘 걸. 5위는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둘 걸. 6위는 다양한 분야의 일과 직업에 도전해 볼 걸. 7위는 개인 연금에 가입해 둘 걸. 8위는 건강할 때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해 둘 걸. 9위는 요리 등 집안일을 좀 더 배워 둘 걸. 10위는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한 여유자금을 마련해 둘 걸 이었습니다. 여가 생활 관련해서는 상당수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질 걸. 여행을 많이 할 거리라는 후회를 꼽았는데요. 취미 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충분히 여가를 즐기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공부에 대한 미련도 의외로 많았고 평생 일에만 얽매여 가족과 친구 등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점을 많이 후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과 인간관계 분야 후회막급 탑10. 1위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을 걸. 2위는 부모님과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눌 걸. 3위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둘 걸. 4위는 자녀와 많이 대화할 걸. 5위는 결혼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결정할 걸. 6위는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 교류해 둘 걸. 7위는 회사 외에 매일 찾아갈 만한 곳을 만들어 둘 걸. 8위는 부부간에 자주 대화할 걸. 9위는 일은 적당히 하고 좀 더 많이 놀 걸. 10위는 뜨거운 연애를 해볼 걸 이었는데요. 이 리스트를 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놀란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막급 리스트를 첫 번째 챕터로 정한 이유입니다. 은퇴 선배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잘 체크해보면 무엇을 노후 준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6가지의 적을 제거하라.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해도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적이 예상치 못한 순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잡지 기사에서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 6가지를 골라 소개했는데 대부분의 우리도 노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적 첫째,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일본의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문은 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유는 지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2013년 일본 고령자 고용안전법 개정안을 만들어 65세 정년을 의무화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 연장보다 정년 후 재고용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 시장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재고용이라고 하지만 처우는 냉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개 보너스가 없고 연봉도 기존에 비해 40%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은 20%가량 대기업의 경우 6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대기업 직원일수록 박탈감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위도 촉탁사원과 같이 초라한 데다 심한 경우 책상 위치도 사무실 창가, 구석진 곳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푸대접받는 재고용 사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보다 사내의 파벌과 인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쏟아부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의 업무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고령 사원은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퇴직 전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의 전문성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적 둘째, 무직 자녀의 등장.
우리의 상황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 생계를 기대는 나이든 무직 자녀들이 노후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인 니트족의 고령화 현상 때문입니다. 2015년 일본의 초중학교 등교 거부자는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로 나아가지 않는 무직자녀 예비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젊은이들에게서 프리터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 프리와 독일어 아르바이트를 합성한 말로 고정 직장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에 더해 파견 사원, 비정규직의 증가 현상 또한 무직 자녀 리스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 자산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나이든 무직 자녀들을 둔 은퇴 부모들의 노후 설계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직 자녀와의 동거를 위한 생존 비용은 주택이 있을 경우 대략 월 약 100만 원, 주택 임대료를 내야 한다면 월 약 160만 원 체제를 갖춰 놓아야 합니다. 또 무직 자녀에게 청소와 요리법 등 자취 기술을 길러주고 절약 습관을 키워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직 자녀 세대를 서포트해주는 정책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곳으로의 거주지 이전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0여 년간 교육비를 들여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 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불어닥치는 걱정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적 셋째 줄어드는 연금. 국민연금 고갈이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이 제대로 나올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금을 더 걷어 현상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이 안아야 할 부담 증가보다는 연금액 수령의 감소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고 이는 세대 간 차이가 아니라 세대 내 차이도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결과 자영업자의 연금 생활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사실상 절약하거나 저축을 늘리거나 이도저도 할 수 없다면 계속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근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퇴직금으로 일을 메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자 같은 경우는 결국 개인연금이나 노후저축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적 넷째 팔리지 않는 집. 노후에 돈 없으면 집 팔아 마련하면 된다는 말은 일본에서 이미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요즘 노인 대국 일본의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늘어나는 빈집입니다. 일본 전체 가구수 빈집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3% 넘어섰습니다. 대략 78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빈집이 도시보다 농촌에 몰려 있긴 하지만 도쿄 도심의 빈집 문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도쿄의 일부 구청은 빈집 관리나 해체를 하는 기관의 지원금까지 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문제는 일본에서 부동산이 노후자금으로 대체되는 시절이 끝났음을 방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의 경우 정답은 팔 수 있다면 당장 파는 것이 좋다였습니다.
도쿄 도심의 알짜배기 땅이나 일부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특별구역이 아니라면 속상하더라도 지금 파는 게 그나마 남는 장사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주택 가격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2%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전망도 긴 안목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적 다섯째 증가하는 간병 비용. 일본의 고급 노인 요양시설인 유료 노인 홈과 같이 좀 괜찮은 민간 간병시설은 못해도 1인 월 200만 원 정도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은퇴 부자나 거액의 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적 요양시설도 약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병원이나 시설 간병을 재택 간병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택 간병은 보통 월 65만 원 정도가 되는데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경우, 특히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사람의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재택 간병에 대개 수반되는 주간 간병 서비스 센터를 이용한 통근 간병의 경우 자력으로 배변이 안 되면 요금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간병 비용이라는 강적을 퇴치하기 최후의 존엄, 즉 자력 배변을 지킬 수 있는 신체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적 마지막 여섯째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일본은 2014년 4월부터 70에서 74세 고령자의 의료보험 자가부담 비율을 10%, 20% 순차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고령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연간 의료비는 총 40조엔 약 400조 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들어가는데 특히 75세 이상부터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의료정이 어렵긴 해도 일반인에게 개인 부담률을 20% 이상 떠안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부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고액 소득자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다며 의료 관련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두텁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은 저축해 두고 노후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민간 의료보험을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든 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힘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노후의 공포는 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건 상상만 해도 두렵고 우울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 홀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잘만 대비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은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나 홀로 노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돈, 인간관계, 건강, 주거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돈. 수입원과 노후자금 확보가 열쇠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노후의 연금 수입 하나에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퇴직 전부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가계부를 슬림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은퇴 후부터 연금이 취급되기 시작하는 65세까지 필요한 생활 자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자금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 역산해 보세요. 막연히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산출 결과를 보며 고민해야 해결책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장기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50세의 연금 수급 개시,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앞으로 연금 지급 연령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나홀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놓거나 현재 갖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또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즐기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 하는 것은 나홀로 노후를 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소하나 남이 보기에 조금 유치한 취미 생활이라 하더라도 나홀로 노후에는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으되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 생활이라면 생활비 절약 효과까지 있습니다. 즐거운 취미 생활은 나홀로 노후를 훨씬 살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 먼 친구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것은 성공적인 나홀로 노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건강상의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잘 사귀어두면 곤란할 때 혈육보다 더 기묘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웃에게는 반드시 먼저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웃 주민과 인사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불쾌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가 이웃과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주민 활동에 얼굴을 불쑥 내미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들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 인정 네트워크를 넓혀줄 것입니다. 셋째, 건강. 장기 입원 환자 신세만은 피해야 합니다. 나홀로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입니다. 가능한 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오래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기로 입원하게 되면 수입이 끊겨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장기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올바른 식생활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늘 몸에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지만 담배나 술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조깅이나 걷기, 헬스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평생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주거. 나홀로 노후를 사는 임차 생활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지 확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공영주택이나 독거노인의 거주를 돕는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주택 고령자 거주용 주택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꼭 집을 소유해야 한다며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고를 때는 가족 아파트를 택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을 고를 때 싱글 거주자들이 많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노후가 예상되는 사람일수록 가족 구성원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나홀로 노후에는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가족이 있는 이웃이 좀 더 다가가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주거지를 바꿔보세요. 집을 임차할 때 무리해서라도 지하철역 주변처럼 교통 편의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직장까지 통근할 필요가 없게 되면 임차료가 싼 교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퇴직 직후에 할 수 있는 일이나 내 생활에 맞춰 주거 계획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60대에 반드시 이것을 해둬야 후회하지 않는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60대 인생 2막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60대는 기존에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정립하고 생물학적인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10가지입니다. 아주 필수적이고 일상적이지만 그래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정표로 삼아 노후 대비를 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첫째,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기세요. 60대가 되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었을 때 품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꿈이 인생 일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번에야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둘째, 친구 관계를 정립. 은퇴 직후에는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의 친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연락 불통이었던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50대까지는 동창의 자리에서도 경쟁 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 또 다른 역학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함께 싸우며 살아낸 전후의 느낌이랄까요. 그런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냄으로써 그간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드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점은 친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연령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셋째,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을 떨쳐내세요. 이 정도면 됐지 더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60대가 벌써 썰물 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혹은 시간이나 체력 그리고 돈의 제약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곤 했었다면 자유로운 몸이 된 은퇴 후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무언가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변할지도 모릅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넷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무덤까지 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0대가 이혼을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떠올려 보세요.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배우자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다섯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면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일했던 회사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제2의 인생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물의 됨됨이로 평가받습니다. 60대를 기점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가다듬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여섯째, 돈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60대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금만이 유일한 수입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정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질까? 그건 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관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돈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돈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돈의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 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일하며 살아온 30여 년이란 인생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 기술, 전문 지식, 생활 경험, 외국어 능력 등 은퇴자들의 역량은 생각보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일곱째, 나만의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남들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취미가 있다면 그걸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재미나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벌여보세요.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당신의 인생을 분명 두근거리게 해줄 것입니다. 이때 명심할 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창피하더라도 일단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여덟째, 젊은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젊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우선 스타일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20, 30대 젊은이들의 감각을 배우고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은 젊은이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인들은 내 말이 항상 맞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며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부류입니다. 전 세계 국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예전이 좋았다는 등의 과거 지향적인 화제보다 이것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식의 호기심 어린 태도로 젊은이들과도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아홉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를 세지 마세요. 60대가 되면 자신의 부모가 몇 세 때 돌아가셨는지 떠올려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나의 부모가 60대일 때와 내가 60대일 때는
분명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되면 본인 또한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나 오늘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10번째 여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그려보는 행복 노후 이미지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머리가 둔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자극적인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는 인생을 흥미롭게 해줍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와 타지에서 보내는 하루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 것입니다. 여행을 같이 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 홀로 여행도 추천할 만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60대는 건강상으로나 자금상으로나 인생을 살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왔습니다. 청춘의 열정으로, 때로는 치열한 책임감으로 달려왔던 날들. 이제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맞이한 60대는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 중요한 건 이 시기는 우리 손으로 직접 빚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불안과 외로움 속에 자신을 가두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을 오히려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오롯이 내 몫입니다. 60대는 마치 새로 주어진 백지와 같습니다. 그 위에 어떤 색을 칠하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해 보세요. 꼭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출해도 좋고 조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이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는 지금, 그 첫 페이지에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필요하실 때 빛나는 인생의 지혜가 언제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60대가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